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 적중 특강의 이용재입니다. 자, 2017년 3월 26일 토익 정기고사가 또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저희 빅토익에서는요, 이름에 걸맞게 과거 기출 빅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매달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 저희 빅토익의 놀라운 적중률에 아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엄선된 문제들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art 5의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제를 읽는 것보다는 선택지의 파악이 먼저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지는 동사 arrive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컴마가 없는 문장 구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컴마가 없다는 얘기는 어순의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The President of 이하 Corporation까지가 주어고요. 바로 빈칸에 들어갈 문장 성분은 동사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선택지 중에서 to가 붙은 단어와 ing가 붙은 단어를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이제 A번과 C번이 남았는데 언뜻 보면 시제 문제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the president 단수 주어인 거 알고 계시죠? 바로 C번이 정답이 되려면 현재형 단수 동사였다면 뒤쪽에 s가 붙었어야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A번의 arrived가 정답이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짚어드릴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과거 동사는 단수와 복수 두 가지 수를 모두 다 취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없이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이제 선택지를 통해서 문제의 포인트를 예상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슷한 형태의 단어들이 4개의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어요. 빈칸의 앞쪽과 뒤쪽에 working with라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토익 공부를 하시면서 work with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누구와 함께 일하다 근무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working이라는 단어와 with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강한 결합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강한 결합성을 갖고 있는데 굳이 중간에 빈칸을 뚫어놨다는 얘기는 이 working이라는 단어가 with보다 더 먼저 누군가와 친밀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 바로 앞에 is working 이 동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동사의 의미를 꾸며줄 수 있는 단어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자, 해당된 선택지 중에서 동사의 의미를 수식해 줄 수 있는 품사는 바로 누가 담당하느냐? 바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4개의 선택지 중에서 ly로 끝나고 있는 D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제가 정답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가 있고요. 이 동사가 평소에 어떤 전치사와 굉장히 강한 결합성을 보이고 있을 때 중간에 빈칸이 뚫린다면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경험치에 의거해서 바로 부사를 골라내시는 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depend on, listen to 이런 단어들의 가운데 빈칸이 뚫렸다?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부사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앞서 봤던 두 문제와는 조금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4개의 단어가 동일하게 다 동사들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의미가 다른 거겠죠. 아마 토익을 처음 공부하시거나 이 횟수가 토익을 많이 응시해 보지 못한 분들은요. 이 4단어를 한국어로 먼저 변환시킨 다음에 문제 전체를 다 해석하고 정답을 고르려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토익에서는 의외로 특정한 장치를 이용해서 정답을 고르도록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 바로 이 빈칸 뒤쪽에 있는 전치사와의 결합성을 묻고 있다는 건데요. 평소에 여러분께서 이 4단어의 뜻은 잘 몰라도 저 단어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with와 되게 친하다는 거 내가 본 적이 있어.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정답은 A번의 comply.
comply with까지 해서 무엇을 준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comply with. 자, 그래서 이 A번은 정답이 되는 반면에 B번, C번, D번이 왜 정답이 안 될 것인가? 이유는 한 가지겠죠. 바로 with와의 결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세 동사들의 특징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remind는 re가 이제 again의 뜻이죠. 다시 한번 mind, 마음에다가 상기시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정답이 되려면 보통 뒤쪽에 사람의 뜻을 갖고 있는 목적어가 먼저 나올 때만 정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onfirm이란 단어는요. 확인하다, 확증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갖고 우리가 뭐 예약 같은 거 하고 나서 그 당일날 전에 전화해서 저희 컨펌 좀 하려고요. 이런 얘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confirm the reservation.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뒤쪽에 일반적인 명사가 오는 것이 원칙이고요. forward는 전송하다, 보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또한 목적어인 명사가 오는 것이 원칙이겠죠. 자, 정답은 A번이고요. 뜻 한번 가져가 보세요. comply with, 무엇을 준수하다. 그리고 토익에서는 해석보다 전치사와의 결합성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앞서 제가 선택지에 대한 분석이 문제를 다 읽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선택지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토익의 이 Part 5 30문제 중에서 한 반 정도는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이 의미어 문제가 있다면요. 한 또 반 정도는요. 해석을 하지 않고서도 문법적인 기능만을 이용해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품사가 바로 접속사와 전치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푸실 때 해당 선택지가 전치사와 접속사들이 속해 있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신다면 야, 이거 기능을 따지는 문제구나. 이건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과정이 어떨까요? 자, 4개 선택지의 품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번하고 C번은요, 우리가 이제 부사라고 부릅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접속 부사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B번과 D번은 접속사라는 품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법적인 기능상 빈칸 뒤쪽에 she was,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와 동사 앞에 쓰는 품사를 접속사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일단 선택지에서 B번과 D번을 먼저 출제자가 의도했다는 것으로 정답을 좀 압축시킨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while이란 단어는 이게 동안에란 뜻도 있고 또 반면에란 뜻도 있어요. 야,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since라는 단어도 이래로와 때문에란 뜻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야, 의미가 두 개씩이에요. 문장 전체를 다 읽기 전까지는 정답을 골라내기 어렵다는 것인데 자, 이렇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해석 없이도 문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since라는 단어가 이래로라는 단어로 쓰일 때는요. 이 시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빈칸 뒤쪽에 과거 시제가 나와 있고요. 빈칸 앞쪽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법 학습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since 하면 현재 완료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결국 의미적으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만 문법과 기능을 따지는 문제임을 직시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문법 중에 하나를 적용해 보니까 오늘 이래로라는 뜻으로 since를 접속사로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해석 없이 골라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요. 두 개의 선택지 중에 문법적인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선택지를 먼저 확인해 보신다면 이 해석이라는 불필요함을 좀 덜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서서히 이제 좀 적응이 되어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개의 선택지가 다 동사들이구만. 동사들인데 그 차이점을 보아하니 시제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단어 6부터 마지막 단어 비즈니스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시제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만 찾아내자라는 거죠. 바로 이 ago란 단어. 우리말로는 전에란 뜻인데 저 단어가 쓰면 항상 과거 시제가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으로 다 알 수 있었던 문제겠죠. 선택지 중에 과거 시제를 압축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B번과 D번이에요. 자, 근데 둘 다 과거 시제 또 하나의 차이점을 보이겠다면 바로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B번은 능동태, D번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기에 능동태와 수동태는요, 행위를 직접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차이점이 있죠. 빈칸 앞에 주어는 Richards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leave는 바로 떠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사를 떠났다. 떠난 것이 리처드 씨라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해석상으로 봐도 능동태. 또한 능동태는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는 문법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정답은 그래서 left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바로 시제를 말해주는 단서로 정답을 압축시킨 다음에 능동태와 수동태를 또 한 번 따져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해석적으로 행위자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고 빈칸 뒤쪽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본다면 다음번에는 이 습관에 의거해서 조금 더 빠르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문제에서 약간 그 배운 학습을 좀 끌어와서 이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 뒤쪽에 you submit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어 동사 앞에 쓰는 품사, 아까 접속사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품사는 접속사예요. 아까하고 패턴이 되게 비슷하죠. 4개 선택지 중에 접속사는 C번과 D번 2개밖에 없습니다. A번과 B번은 부사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자꾸 연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의 뜻은 내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저 단어가 부사인지 접속사인지 그런 게 조금 헷갈려요, 선생님.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나올 때마다 의미와 품사를 한꺼번에 학습하시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자, A번과 B번은 부사, C번과 D번은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because는 때문에, until은 까지예요. 야, 의미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한 번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문법적인 특징이 있는 단어를 먼저 확인해 보라. 바로 오늘의 주인공 until이란 단어는요. 물론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 not이라는 부정어와 그렇게 친하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not until.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는 until을 정답으로 고를 때 까지라는 해석뿐만 아니라 앞에 부정어가 왔는지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신다면 because와의 싸움에서는 until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그 패턴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C번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지는 다 동사예요. 문제에는 컴마가 없습니다. 컴마가 없다는 얘기는 뭐의 변화가 없다고요? 주어 동사, 어순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자, tomorrow's training session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예요. 내일 있을 교육 시간, 그 트레이닝 세션 자체를 교육 혹은 연수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아닌 C번을 제거하고요. 이 expect란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다는 뜻이죠. 보통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어 자리에 온 단어는 트레이닝 세션이에요. 교육이에요. 교육이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주어가 사람이 아닌 이상 expect의 행위자가 될 수는 없겠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수동태를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겠죠. 비동사와 PP의 결합성을 갖고 있는 B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108번 문제는요. 의미 또 다 알아요. 근데 이 선택지의 공통점은 바로 전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 D번이 조금 낯설게 다가오셨다면 이 단어는 우리에게 친근한 전치사 about의 동의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라는 말 자체가 앞전자에 위치할 치자예요. 그러니까 특정 대상 앞에 위치해서 주변 관계를 정리해 주는 단어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단어는 will be led예요.
그 과정은 이끌어질 것입니다. 빈칸 뒤쪽에는요. A guest lecturer, 초청 연사겠죠. 여러분,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게 누군가요? 뒤에 나와 있는 guest lecturer라는 이 사람이 이끌었겠죠. 바로 앞에 있는 동사의 행위자를 뒤쪽에다가 갖다 놨을 때 이때 정답되는 전치사를 골라라. 이게 의도였다는 겁니다. 자, 정답은 by인데요. 여러분들은 by를 그냥 뭐뭐에 의해 정도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앞서 나와 있는 수동태 동사의 행위자가 나올 때는 by가 정답이 된다더라. 이렇게 조금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단순하게 수동태 뒤엔 by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수동태 뒤에도 by 아닌 다른 전치사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앞서 저희가 comply with라는 문제를 곤란했던 경험이 있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석보다는 이 투부정사와 친한 단어를 골라내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생각은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정답은 투부정사와 항상 같이 묶여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사용되는 단어를 정답을 골라내라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오늘의 주인공 바로 strive, strive to. 이 단어는 우리말로 한다면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는 뜻인데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바꿔드리면 try to와 그 맥락상의 의미가 좀 비슷해요. 우리 어릴 때부터 try to 이 말 정말 많이 써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서 그 try to remember 여명인가요? try to remember 이 노래가 있었고 성시경 씨도 그 노래 불렀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로운 단어 한번 가져가 보시겠습니까? strive to 애쓰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더 중요한 건 strive는 투부정사와 결합한 상태로 쓰인다라는 것이겠죠. 자, 제가 오랫동안 토익을 또 응시하고 연구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갖게 되냐면요. 4개의 선택지 중에 보통 2개의 선택지는 허수의 선택지이다. 즉, 선택지를 채우는 용도지 정답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건데 여기서 A번과 B번 이 두 단어가 여러분 부사예요. 근데 C번과 D번은 둘 다 to라는 단어로 끝나니까 뭔가 정답과 오답이 되기 위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좋다더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답을 너무 쉽게 골라내도록 그들이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비슷하거나 의미적으로 유사한 두 단어가 보인다면 그 단어가 정답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C번과 D번을 보시면서 잘은 몰라도 비슷한 to라는 단어 갖다 놓고 나를 헷갈리게 하고 있었다. 내가 거기에 속을 줄 알아? 네, 이러면서 문제를 한번 푸시는 게 어떨까요? 자, 빈칸 뒤쪽에는 여러분 hiring, ing가 나와 있죠. 결국 마지막에 놓이는 전치사 to가 전치사였다면 오늘의 정답이 가능할 텐데 바로 C번의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 게다가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to는 전치사고요. in order to라는 단어에서 to는 부정사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려면 원형 동사가 와야 됩니다. 문제를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hiring 이 단어가 만약 ing가 빠졌다면 오늘의 정답은 D번이 될 것이다. 한 문제를 통해서 2문제 정도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문제. 오늘 배운 거 한번 조금만 더 적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regarding. 요거 이제 about이라는 전치사였지? 네, 요 정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빈칸 앞쪽에는 telephone 메시지가 있어요. 전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쪽에는 the house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당신의 전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전화 메시지 하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무슨 내용이지? 메시지나 편지나 뭐 이메일이나 대부분 뭐뭇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지 중에서 바로 C번 telephone message about something 바로 그 집에 관한 귀하의 전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단어 앞쪽에 about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regarding 정답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특정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누군가 전화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그거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라는 거겠죠.
요즘에는 이제 텔레폰 메시지를, 그러니까 음성 메시지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텍스트도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남기겠죠. 그럴 때 이제 message about, message regarding 이렇게 한번 좀 묶어서 기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번의 next라는 단어는 여러분 전치사 아닙니다. 이 단어는 뒤에 to까지 붙여야 누구누구 뭐뭐의 바로 옆에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제. 빈칸 앞에는 관사, 부정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mmitment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의 수식어구는 형용사인 거 알고 계시죠? 뜻은 몰라도 형용사처럼 생긴 단어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정답을 고르시는 문제. 바로 A, B, L로 끝나는 단어는 10중 8구 다 형용사죠. 정답은 B번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말로 remarkable 하면 놀랄만한, 주목할 만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헷갈리는 선택지가 있다면 바로 D번이겠죠. remarking. 선생님, ing로 끝나는 단어를 분사라고 하지 않나요? 분사도 형용사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분사도 형용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반 형용사와 같이 나왔을 때 그 우선순위는 항상 형용사한테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형용사가 없었다면 이제 그때 차선책으로 분사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다음 문제. 선택지가 describe라는 단어를 갖고 막 변형을 해놨어요. 일단 문법을 묻겠다는 건데 역시 이 문제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컴마입니다. 컴마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어 동사. 이미 이 문장에는 동사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택지에서 동사, 동사 이 두 단어는 일단 정답이 될 수 없다. 모든 선택지 중에 두 개는 허수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번과 B번, ing와 ed,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별하는 것인데 빈칸 앞에는 leaflet, 보통 우리가 전단지 정도의 의미로 많이 쓰죠. 많은 분들이 찌라시, 그런 말 쓰지 마시고요. Their health benefit, 그들의 건강상의 이점들. 자, 오늘 문법 정리 한번 해드린다면 이 명사가 있고 빈칸을 뚫은 상태에서 빈칸에 분사가 이렇게 들어갈 때 현재 분사가 정답이 될 때는요. 이 뒤쪽으로 명사 목적어가 나오게 되겠고요. 명사 뒤쪽에 과거 분사가 나올 때는요. 수동태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명사 목적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해석보단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빈칸 뒤쪽에 their health benefit, 소유격을 포함한 명사 목적어구를 갖고 있다면 정답은 A번입니다. 반대로 빈칸 뒤쪽에 명사 목적어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정답이 described가 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적어드린다면 the town covered with snow. 써볼게요. 눈 덮인 마을이란 말이죠. 과거 분사가 얘를 꾸밀 때 보세요. 전치사 같은 거 나와 있지 명사 목적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when이에요. 많은 분들이 접속사 when 많이 알고 계시겠죠. 일반적인 문법 구조를 본다면 접속사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선택지와 빈칸 뒤쪽을 보아하니 이건 주어 동사를 집어넣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접속사 뒤쪽에 또 다른 구조가 나올 수 있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떠올려 보셔야 된다는 건데 주어와 동사로 시작되는 것을 압축해서 만들어낸 문법적인 구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이용한 분사 구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에 쪽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아래쪽 구조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구별 방법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우리 describing 골랐던 거 기억하시죠? 뒤쪽에 명사 목적어 있어? 없어.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분사를 고를 땐 이거 뒤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빈칸 뒤쪽에 data and text 명사 있는 거 보십니까? 그럼 ing. 오늘부터 ing를 골라낼 때는 뒤에 명사가 있음을 확인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오늘 선택지의 대다수가 전치사 혹은 접속사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A번, B번, C번까지는 접속사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겠고요. In order to, 앞서 배웠지만 뒤쪽에 동사 원형을 유도하는 부정사입니다. 일단 가볍게 하나 지우기 시작할까요? 뒤쪽에 원형 동사가 없다는 얘기는. 그럼 A번, B번, C번인데 자, 여러분 보통 B번과 C번 이러한 접속사가 정답될 때는 주어와 동사 이런 게 이제 나올 때 정답이 되는 기본적인 접속사였다면 A번의 as well as는요. B뿐만 아니라 A도 라고 해서 자, 이걸 A라고 하면 이용해 볼까요? 여기 A, 그 다음에 B. B하고 A라는 두 단어만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가 등이 상관 접속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빈칸 뒤쪽에 a large number of people, 사람에 해당되는 명사가 나왔죠. 그리고 앞쪽에도 music lov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명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단독적인 품사들만 연결할 수 있을 때 동일한 대상들이 나와 있을 때는 정답이 A번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나온다면 이제 B, C번의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겠죠. 얘는 일반적인 접속사, A번은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음 문제. 사실 대명사 문제는 여러분 매달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문제와 같은 격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빈칸 뒤쪽에 review, 동사인 거 알고 계십니까? 동사, 목적어, 동사 앞에 무슨 격? 주격.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주격의 대명사? you. 그죠? 네. 117번 문제. 빈칸 앞에 technical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형용사는 아까 명사의 수식어구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른 건 몰라도 오늘의 정답은 명사여야 된다는 거죠. 자, 명사란 B번과 C번이 있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점은요. supporter라고 한다면 지지자, 사람이에요. support, 이거는 지지 혹은 지원. 여기서 지지가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지지, 그 지지 아니에요. 네, 죄송하고요. 어쨌든 두 단어를 어떻게 골라내야 될 것인가? 해석 다 해봐갖고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사람 명사는 항상 가산명사예요. 가산명사라는 것은 수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원래의 정확한 정답으로 표시를 하려면 for a technical support, 어를 붙이든지 혹은 for technical supporters, 이렇게 수의 표현이 있을 때는 B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빈칸의 앞뒤로 서포터의 수를 표시해 줄 만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B번이 정답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겠죠. 정답은 C번이 되겠고요. 오늘부터 C번을 먼저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에게 적을 수 있습니다만 사람처럼 생긴 단어가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단어의 앞쪽에 어나 더, 관사가 붙어 있는지 빈칸 뒤쪽에 s가 붙어 있는지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오답으로 한번 제거해 보신다면 덤으로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특강을 통해서는요. 정답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리딩 스킬을 가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학습의 목표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동사 앞에는 누구 자리인가요? 주어 자리죠. 주어가 어디까지가 주어일까요? 앞에 있는 해당되는 단어가 다 주어의 공간입니다. 주어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앞 단어가 아니라 동사의 바로 앞쪽에 있는 이 단어가 진정한 주어의 자리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선택지 중에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정답이 된다는 거죠. 정답은 S가 붙어있는 D번, 디스카운트고요. 디스카운트 우리나라 말로 할인의 뜻인데 이 단어가 가산명사예요. 그래서 항상 뭐 관사가 붙든지 S가 붙든지 그런 장치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문제인데요. 오늘 배웠던 학습 중에 일부가 명사의 수식어구는 형용사다. 선택지 중에 형용사가 A번하고 D번 두 개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형용사들이 있을 때는 분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라는 말도 드렸습니다. dependent도 형용사고 dependable도 형용사야?
A번의 dependent는 의존적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번의 dependable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의존적인 근로자인지 믿을 만한 근로자인지 해석을 막 다 해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A번에 dependent가 정답 될 때는요. 변함없이 o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하지만 D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n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답을 고르는 과정을 알고 계셨다면 해석을 안 할 수도 있었던 문제가 되는 거겠죠.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좀 별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핏 선택지만 본다면 이 문제가 수적인 차이점들을 이용해서 정답을 골라내야 되는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I'm certain you will be, you will be 이 단어가 사실 빈칸이 없이 붙어 있어야 문법적인 구조가 맞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will과 be가 원래 붙었어야 되는데 그죠? 이걸 뚫어놨다는 얘기는 이 중간에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은 아닐지언정 이 어떤 수식어적인 용도로서 어느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내포할 수 있다는 건데 동사의 앞쪽에 들어가는 품사는 여러분 다 부사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여기 나온 모든 단어들이 다 부사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중에 일반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의미 이외에 부사라는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all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모두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 단어를 제가 영어로 한번 바꿔본다면 completely라는 단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확실합니다. You will be interested. 너가 뭐뭐에 관심 있을 거라는 걸 나는 확신해. 근데 거기다가 o를 붙이면요. 너는 완전히 관심 있을 거야. 정말 관심 있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도 o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 all alone 이런 말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뭐 all by myself 이런 문장에서 all이란 단어가 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혼자? 아니야. 야, 나 완전 혼자야. 밑에 거는요. 그 다음에 밑에 거 all alone, all by myself 둘 다 같은 말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all이 부사의 느낌으로는 완전히 라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다. 부사의 품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나머지 선택지들은 그냥 수량적인 느낌으로 보통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는 이 적중특강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답을 더 쉽게 골라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단어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 쉽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는 language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anguages의 일반적인 구체적인 종류들이 Spanish, Chinese, German 아닌가요? 바로 일반적인 단어가 나오고 이것의 구체적인 종류들이 열거될 때 항상 정답되는 전치사가 바로 such as예요. 뭐뭐와 같은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치사이고 일반적인 단어와 세부적인 단어를 연결할 때 쓰는 전치사.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어릴 때 저도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이거 다 부정어 아닌가요? 부정어를 왜 우리가 구별해야 되나요? 어차피 아니란 뜻인데요. 아니란 뜻도 아니란 뜻은 다 비슷합니다만 이 단어들이 쓰는 품사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는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이 두 단어가 익숙한 거는 맞습니까? No money. I have no money. 저 돈 없어요. 그다음에 no mercy. 자비란 없어. 이 말을 통해서 no라는 단어는 다른 건 몰라도 명사라는 게 보일 때는 항상 정답되는 단어구나. 이 no라는 단어를 문법적인 용어로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한정사는 관사나 소유격 같은 단어들을 한정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명사가 보인다면 앞에 형용사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형용사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마지막 종착역에 명사가 보인다면 언제나 no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나머지 단어들, 이 단어는 대명사예요. neither는 nor 같이 왔을 때 정답 되겠고요. not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no cost, no extra cost, no money, no mercy 명사 보여? 그럼 no 이렇게 알고 계시면 쉽게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동사의 뒤쪽입니다. find는 찾다, 발견하다죠. 발견하다, 정보를. 일반적인 대표적인 타동사 뒤쪽에 명사를 골라내는 문제겠죠. information. 이 단어는 여러분 불가산명사라는 거를 하나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뒤쪽에 전치사 on과의 결합이 되게 좋습니다. 무엇에 관한 정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 배웠던 문제 중에요. 요거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work with. 중간에 빈칸 뚫으면 여기 부사 들어가는 거였었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싹 다 부사예요. 안타깝게도 다 부사를 갖다 놨네요. 그럼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골라내야 될 텐데요. 자, 미스터 페리어라는 사람은 새로운 부동산을 하나 설립했어요. 근데 그 부동산은요, commercial properties, 우리나라 말로 이제 상가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상가를 다룬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상가도 다르고 주택도 다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상가를 전문으로 다룬다는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의 정답을 한번 알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exclusively. 많은 분들이 배타적으로 라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동의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only예요. 보통 우리가 국밥집도 무슨 국밥 그럼 가면은 메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비슷합니다. 보통 한 업체가 나오고 뒤쪽에 특정 메뉴나 전문 서비스 분야가 나온다면 그거를 전문으로 다룬다는 거죠. 그것만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 only를 정답으로 염두에 두시고 골라내신다면 오직 상가만 다루는 상가 전문 부동산을 설립하였습니다. 어려운 이 단어를 가져가지 마시고요. exclusively, only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그죠? 네. 그럼 여기다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exclusively for women.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떤 의미로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여성 전용들,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핫 요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 뒤쪽에 speed, 명사, reduced,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명사 앞에 형용사, 형용사 앞에 부사. 정답은 ly가 붙어있는 D번이 정답이 되겠죠. 116번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을 한 3-4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품사 중에 however 오늘 부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 두 단어는 접속사, despite은 전치사입니다. 빈칸 뒤쪽에는 the two models look까지만 볼게요. 두 개의 모델이 뭐뭐처럼 보인다. 동일하게 보인다.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럼 오늘의 정답은 B번과 C번이에요. A번과 D번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허수예요. 야, 선택지 2개 정도는 채워야 되는데 A, D번에 이상한 건 집어넣어보자. 그럼 애들이 헷갈릴 것 같아. 그렇게 한번 만들어낸 문제겠죠. 그럼 올드하고 웨더의 차이점은 웨더는 뭐뭐인든 아니든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가 날 좋아하든 안 하든 이런 느낌이고요. 올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모델이 비슷하게 보인다.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로 양쪽에 상반된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을 때는 항상 올드가 정답이에요. 이제 웨더가 정답될 때는 기본적으로 or나 or not 정도의 단서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험에서 더 자주 보이고 있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자, 1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오늘 정답을 먼저 공개하고 그것을 한번 풀이해가는 식으로 한번 가져가 보게요. 컴마를 주고 빈칸을 뚫었을 때 정답이 참 잘 되는 단어가 오늘 있습니다. 먼저 정답을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었죠. so예요. 이 so는 우리나라 말 그러므로라는 뜻인데 접속사입니다. 항상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정답으로 D번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당신의 새 앨범이 30만 장 이상 판매되었다고 확인되었다는 거죠. 좋은 결과예요. 당신에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팔렸다고 들었어요. 축하해드려요. 원인 결과의 느낌. 기가 막히죠. 나머지 선택지들을 오늘 하나하나씩 의미로 가져가시기보다는 so, 그러므로 이거 등위 접속사 컴마랑 잘 쓴다고 했었지. 컴마 있을 때만 정답된다고 했었지. 오늘 그거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어떨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예요? 라고 할 때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Excuse me, how much is it?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How old are you?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how라는 단어가 포함될 때는요. 주어와 동사를 이끄기 전에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오는 문법적인 구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ow are you old? 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늙으셨어요? 어떻게 늙으셨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근데 how old, how old 형용사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how much, how many, how old, how often how란 단어 뒤쪽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기가 막히게 많이 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뒤쪽의 구조가 부사, 오구,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거죠. 형용사나 부사를 땡길 수 있었던 힘을 갖고 있는 단어가 오늘의 정답이 되는 것이구나. 바로 그게 how란 단어입니다. 굳이 문법적인 뭐 명사절 이런 거 몰라도 how만의 고유한 그런 특징을 알고 계신다면 정답 고르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 문제. 여러분 전치사가 보이고 관계사들이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다면 정답은 여러분 딱 두 개밖에 안 돼요.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which와 whom 항상 이 두 단어만 정답의 선상에 가능하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할 겁니다. 관계, 부사 이런 단어들을 전치사 뒤에 쓰진 않습니다. whom이 없어요? 그럼 정답은 A번.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전치사가 보이고 관계사가 보인다면 whom 아니면 which. whom 없어? which. 이 방법이 더 좋아요. 자, 130문제. 130번 문제입니다. 3월 1일입니다. 그죠? 마음이 좀 숙연해집니다. 그죠? 김인연 3월 1일. 이 노래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 우리는 이 노래를 떠올리기보다는 먼저 문법적으로 좀 정답을 골라내고 노래를 의미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3월 1일은 3월 1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 날짜예요. 날짜나 요일 앞에 쓰는 전치사가 원래 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on이 없어요. 그럼 이 on을 대신해서 시간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by, until, before, after. 이 4인방은요. 시간 명사 나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해당 전치사가 없으면 언제나 정답의 가능성이 생기는 만능 전치사라고 하죠. 요일 앞에 날짜 앞에 on을 써. 근데 on이 없어. 그러면 만능 한번 떠올려 보세요. by, until, before, after. 쫙 봤어요. 남은 거 하나 있나요? 정답 누구? D번. 이게 더 좋은 방법 아닌가요? before는 전에, 3월 1일 전에 이렇게 풀지 말자는 얘기죠. 이 단어가 유일하게 가장 매력 있는 오답이 될 텐데요. 이 단어는 뒤쪽에 기간이 올 때 정답이 됩니다. within 30 days, 30일 이내 이럴 때 정답이 보통 잘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빅토익 적중 특강 3월 26일을 위해서 엄선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답만 체크하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 문제를 섭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딩 스킬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문제, 좋은 강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